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도박 중독 외에 또 다른 문제, 이 이중진단이라고 합니다. 이중진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독 이 상담실이나 상담센터 이런 어떤 치료기관에서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집단 프로그램, 집단 자조 모임, 단도박 모임 이런 것에서 잘 적응이 안 되고 일탈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심한 분들, 그리고 좀 희망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문제가 이중진단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이 도박 중독도 하나의 우리가 정신질환, 뇌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뭐 강박증, 그 다음에 반사회적 인격장애, 편집증,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문제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하나 이상이. 뭐가 무엇의 원인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박 중독 때문에 우울증이 있던지, 그거와 별개로 우울증 문제가 있던지, 우리가 질병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박 중독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만약에 불안장애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특히 이제 다른 환경, 낯선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나, 뭐, 심지어는 오바이트도 막 하시고요. 호흡곤란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이제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좀 몸을 쓰거나 노동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신체적 증상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불안장애가 치료가 될까요? 물론 이 불안장애가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생각은 도박 중독보다 어떤 약물 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의 대안들이 훨씬 더 많은 질병인데 그거 역시도 쉽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래서 다 똑같은 도박 중독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특히나 우리 이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과 같이 있는 이중 진단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제가 영상에도 많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표현하자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정식적인 진단명은 아니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범법행위, 불법행위, 내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자금 때문에 절도를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횡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강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 있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뻔뻔함, 양심 같은 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 장애가 원래는 그냥 100명당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 100명당 한두 명이 있는 그 일반적인 유병률인데요. 신기하게 이 도박 중독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한 3, 40%, 35% 이상이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나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포맹장애, 포맹 진단을 장애 진단을 받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행위가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이 포맹장애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바뀌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한 40% 이상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포맹장애가 같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족분들은 많은 공감을 느낄 건데요.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중장애, 이중 진단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판단의 제일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사례관리자가 제일 먼저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상담을 받으러 가기 이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온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더 심각한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도박 문제가 더 심각하죠. 요 문제만 있어서 있을 때랑은 전혀 다르겠죠.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어떤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힘드냐? 도박 중독 문제가 더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요. 전문가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어쨌든 하나 먼저 급한 거 먼저 치료를 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많이 부딪히고 특히나 상담으로 오시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쳐도요. 이 정신과 치료 받아서 약물 치료 받으러 가는 경우를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도박 중독은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이중 진단, 단 예외는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서는 큰 효과가 없고요. 도박 중독 치료만큼이나 어려운 부분인데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이런 부분들이 있죠. 불안장애, 강박증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많은 그 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병원 가지 않으셔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박 문제랑 별개로 있는 문제인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작은 정신과, 신경정신과도 상당히 그 진료가 많은 편인 거 아시죠?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약물 치료가 그나마 우리 도박 중독 문제 외에 잘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이제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품행장애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멤버십에 좀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가 없는 분들은 크게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한번 빼서 다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렇게 이중진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엇이 원인인지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 문제의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이 도박 중독 상담에서 다 다뤄질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우리 약물 치료나 이런 병원 치료가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가까운 신경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오늘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